염증이라는 글자에서 염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불, 화자 두 개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아주 뜨겁다는 얘기죠. 염증이 뜨겁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약 중에는 이렇게 열을 내리는 약재들로 염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염증 같은 경우는 얼굴에 나는 뾰루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빨갛게 되고 붓고 누르면 아프고 심해지면 노랗게 농이 차기도 하죠. 하지만 만성 염증은 잘 티가 안 나요. 몸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작은 불씨 같은 겁니다. 가끔 몸살 났을 때처럼 뚜렷하게 막 아픈 건 아니지만 우리 몸 구석구석을 아주 약하게 만들죠.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예로는 만성 피로, 관절의 통증, 소화, 피부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이 올라가는 것과 비만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고 혹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 수치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염증과 암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혹자는 암은 만성 염증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WHO의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이 13개의 인체 부위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특히나 식도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특히 비만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만이 지방세포의 염증반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켜서 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대신하고 점심엔 밀가루 음식 드시고 저녁에는 기름진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식단은 몸에 있는 염증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환자분 중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손목이 자주 아프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만성 염증이 몸에 신호를 계속 보내서 치료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떤 음식들이 염증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흰 빵이나 페스트리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치킨처럼 튀긴 음식, 정제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들, 이러한 것들이 몸의 염증을 일으키고 있고요. 소세지나 핫도그 같은 가공육, 그리고 마가린, 쇼트닝 이러한 것들이 몸의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인간이 음식을 쉽게 먹기 위해서 혹은 쉽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고 인위적으로 화학 처리를 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몸에는 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연에서 얻어진 그대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세요. 계피, 강황, 녹황색 채소, 연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공식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약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니까요. 식약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약이 똑같다. 근본은 똑같다는 말인데요. 한약 중에는 부자나 초처럼 사극 보면은 사약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쓰였던 약재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도라지나 생강, 귤 껍질, 대추 이런 것들을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약은 약성이 조금 진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국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국화고요. 보통 국화는 차로 많이 드시죠. 두통에 좋다고 하고요. 감국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알파, 인터루킨-1 베타 등을 억제해서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공형은 민들레고 신이, 목련이고요. 금우나 이런 꽃 같은 것들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넣는 향신료인 시나몬, 계피 아시죠? 게지나무 껍질을 육계라고 하고 가지를 게지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에 유행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말하는데 한번 걸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열도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죠. 으슬으슬 우환도 느끼고 이럴 때 개지, 마황을 같이 써서 열도 내리고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초기에 적절하게 한약을 복용하면 감기를 부드럽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카레로 먹는 울금 강황은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울금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처럼 치료가 아주 어려운 염증성 대장염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NF-kappaB와 앙클을 조절하여 관절염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한의사들이 염증을 딱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리게 되는 약재가 황련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황련의 대표적인 성분인 베르베린이 있는데 이 성분에 대한 연구는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논문 검색 사이트인 펀메드에서 찾아보면 1163개의 논문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양리작용을 살펴보면 TNF-알파 분비를 억제하고 COX-2,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억제하여 염증을 줄여줍니다. 황금, 황련, 황백에 치자를 더한 황련 해독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은 탕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약침으로도 제조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한약 처방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염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신가요? 평소처럼 먹고 있는데 체중이 늘거나 덜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 바로 염증 치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염증을 방치하면 작게는 비만, 크게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일 때 미리미리 잡아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한 끼는 카레 드시고 후식으로 국화차나 계피차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